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학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보수 어디로 가야 되나 호서대 벤처대학원 이상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은 그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 이 제목인데, 이 제목은 원래 영국의 보수 정치인 에드먼드 버커가 사용한 얘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수는 지키기 위해서 개혁한다. 예. 이 용어 자체가 나타내는 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그 보수가 주체적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와 진보 나눴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대립자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자본주의 사회 주체적 역할을 하고 그 국민들 안정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해야 된다. 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진짜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도 어떻게, 우리 정치가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밑에 깔면서, 그 다음에 1946년도 45년도 영국의 처칠 수장이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나가지고 영국이 한때 이제 그 보수가 폭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영국 처칠 수장이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어떤 개혁을 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대입시켜서 해 주실 텐데. 예. 한번 끌어나가 보시죠. 예.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정강기, 이때는 이런 마음먹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에서는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영국에서는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영국 노동당이 1900년대에 만들어지고 1920년도에 집권을 한 겁니다. 집권을 하는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처칠이 수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처칠은 당연히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보수는 노동당에게 패배를 한 역사를 맡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 보수가 정권 탈환을 할 수 있는 하여튼 어떤 필살기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 역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1945년 총선에서 처칠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604석 중에서 보수당이 213석, 노동당이 393석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표는 자유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유당이 이때부터 완전히 그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유당이 왜 붕괴되느냐? 노동당이 등장하면서 자유당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보수당이 가장 보수적이고, 보수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것이 자유당이고, 자유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자본가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가 위치를 하다 보니까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1900년도에 노동당이 만들어지면서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가고, 자유당은 그 보수적 그 자유주의자들은 보수당으로 가고,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노동당으로 가면서 지금 유명무실을 할 상태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는 좀 보수 대학살이 되는데, 왜 졌느냐?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 우리 4.15 총선하고 똑같아요. 4.15 총선에 이 노동당, 다시 말씀 민주당에서 178석 그렇게 가져가고, 보수당 그 우리 이제 통합당에서 뭐 참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죠? 국민의당, 보수인지 그 다음에 안 보수인지 좀 까리까리한 민주당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자, 뭐 비슷하네요. 그거 보니까 이번에 자유당이 통합당이 41% 얻었고, 그 민주당이 48% 얻었으니까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나가야 될 기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 당시 좀 총선 패인이 뭔지도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예. 우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찍기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잘 나가면 문 대통령 사진 찍기 하는데 그 사진 찍은과 동시에 무엇을 준비했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노동당이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 결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제시했는데 보수당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거 사회주의지 사회계획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사회적이란 용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1900년대에는 국민들 고통의식입니다. 암흑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이란 용어를 도덕적이고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주의자는 사회주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통합당 그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거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한국이 그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빈곤율도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하위층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인데 이것을 사회주의로 일본을 추월했나요? 아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빈곤율 그런 것을 사회주의다 매도하면서 각종 사회보장 정책이라든지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 찍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죠. 사회개혁이라고 수용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그래서 하여튼 뭐 참패를 한 후에 영국 보수당이 혁신을 시작을 했는데 첫째가 노동당 정책을 좀 많이 수행했는데 우리 요즘 뭐 그 기본소득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전당대에서 그 산업 헌장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주요 산업, 공기업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의 공기업이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때 테네시가 기업 개발공사가 만든 것이 세계 최초의 공기업입니다. 그 공기업을 도입한다는 것은 당시에서는 혁신적인 일들이고 그것을 사회주의다라고 했는데 바로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공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산업의 국유화하는 이제 공기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조를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상생 관계로 보자. 그리고 국가의 경제 개입, 혼합 경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NHS 제도라는 것은. NHS가 뭐죠?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 해가지고 우리는 그 의료제도가 NIS 제도입니다. 인슈어런스 서비스인데 여기는 건강해서 국가가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돈이 없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 라는 개념이니까 혁신적인 일이죠. 지금은 NHS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아주 그 월급이 모든 그 의사들이 공무원들이니까 월급이 낮으니까 거기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한계 지금 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문제화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다. 1945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80년 전입니다. 80년, 뭐 75년 전이니까. 그래도 그 당시 처칠은 우리 당에도 사회주의자가 있구나. 이것을 수용하자고 하니까 처칠 입장에서는 보수적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사회주의다. 한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 기본소득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하자.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의 피케티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을 1억 6천만 원씩 주자. 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 파퓰리즘이다. 파퓰리스트다.
인기 영합적 그 공약이기 때문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 부정해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그 영국 보수당의 혁신 방법이 복지에 대해서 노동당 정책, 우리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 정책을 통합당이 수용하는 그래 보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정치인이 누굽니까? 오세훈입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투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개혁적인 줄 알았는데 그 한 치 앞을 지금 못 내다보고 그 길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열어가지고 이번에 정치신한테도 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그러던데요. 그걸 배떠나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입니다. 예. 하여튼 두 번째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당내 밀리언 펀드를 모금을 했다는 거죠. 돈을 모으면 돈이 아주 필요합니다. 당 조직 재건하려고 하면 조직하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똑같습니다. 예. 이걸 했는데 영국 보수 지지자들이 협조를 해서 보수 당원이 94만 명에서 276만 명으로 증가하는 한 2, 3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획기적인 일이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통합당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4분의 1밖에 당비가 지금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저는 당사가 우리나라 정치 1번지가 어딥니까? 여의도 아닙니까? 영등포로 갖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됐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 당비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도 줄어들고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숫자 줄어드니까 쪽박 차게 된 겁니다.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죄송하지만 이 통합당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통합당 당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게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 구민들한테 정말로 성실하게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뭐 지역 구민들 조그만 민원도 다 챙기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통합당 의원들은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바로 아직까지도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수구에 가깝다. 과거에 여기 보세요. 처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사회주의자다.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최근 토론 나가게 되면 좀 생각이 다른 사람 같다. 세상이 지금 바뀌어서 여기서 노동당이 1900년대 만들어져서 주도적으로 1920년에 단 20년 만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지 세력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은 바꾸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 생각에 돈 많은 보수주의 정치인들 많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좀 쾌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모금 운동을 하고 서비스 정신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이거 백해무익하다. 지금 보십시오. 개혁적인 우리 김종인 위원장 오셨더라도 필드에 내려가서 유권자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여의도에서 메시지만 지금 전달하고 있다. 솔선수범 좀 했으면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솔선수범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에서 국회의원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당뇨들 중심으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개인기로 아까 지금 말씀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자기 개인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하여튼 정책 연구하고 교육 기능 이런 걸 좀 강화를 했네요. 예, 당연하죠. 이 부분들 자체가 자기들이 진 이유가 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노동당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준비할 때, 처칠 사진만 준비했다. 당연히 이길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권자는 준비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우리나라 여의도 연구원 보십시다. 네. 여의도 연구원이 통합당에. 여의도 연구원 정책 기능 완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회생이 불능하다.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앞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외부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 친구 경력이 제가 생각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시나리오에서 했는데 이 원장이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170석이 가능하다. 웃지 못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정책 기능 완전 상실하고 예측 기능도 상실했다. 저도 좀 아는 분이니까 얘기인데 아마 그분이 어떤 면에서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통합당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지 사실은 그분은 그 전에 학계나 이런 데서는 통합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또 다른 전력이 있거든요. 다른 반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 비대위원장이 모대학 교수, AI 전공한 교수를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영입을 한다라고 했다가 또 다른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바로 취소를 했는데 좀 경솔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AI, 빅데이터가 뭔지를 알고 사용하는데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꼭 빅데이터 전공했는 사람을 해야 될 이유는 아무도 없다.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봤을 때 한 가지 보십시오. 결국은 정책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캐머런이 영국 수상이 되는데 캐머런이 보수당 당수가 몇 세 때 됐냐? 30대 중반에 된다. 이런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게 그냥 개인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거기서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트레이닝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4번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당의 이런 혁신의 결과가 아까 캐머린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랬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교수님은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수당 혁신 결과 해가지고 청년 보수 단체를 창설하고 청년 보수당을 만들자. 최근에 이제 통합당에서 이제 벤치마킹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참 볼만한데 젊은 피 수혈하고 청년 보수 운동 하자. 이거는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또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 하니까 또 독일의 영유니온 운동을 하는데 영유니온 독일에서 기민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1948년도인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렇죠. 했으니까 이거는 영유니온 운동에서 기민당의 청년 운동을 공부할 것이 아니고 보수당의 청년 운동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고 뿌리가 어딨냐 라는 것을 봐야 된다. 해서 여기 보시죠. 1949년도 했는데 마가렛 대처가 수상이 언제 됐습니까? 1980년도가 된 거 아니에요. 50년 했으니까 약 30년 동안 이것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하나의 내공 있는 수상이 나왔어요. 대처 다음에 존 메이저도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청년 및 대학생들 모아서 비대위원장 지금 시켜놨죠. 몇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쇼다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 국회의원 순서로 해서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필드 세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순서에서 중앙당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캐머린 같은 사람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조직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트레이닝을 해서 그 20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고 향후에 10년, 20년을 보는 그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 해서 어떻게 하겠다면 그 친구들을 오히려 강남구에 다음 그 2022년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강남구 서초 이런 데 시의원이라든지 그죠? 그 구의원이라든지 해서 그 단계 넘어서면 그 시의원 시켜주고 그 단계 넘어서면 실험적으로 그 국회의원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해서 정책 역량이라든지 정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다른 말인데 혹시 지금 그 비대위원들 보고 시의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사람 없을걸요? 좀 더 국회의원 아니면 나갈걸요? 그러니까 금방부터 먼저 그 중에 내가 몇 명은 또 압니다만은 거기에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낭도 활성화 방법이 지금처럼 그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서로 이권 관계로 모인 호적 세력들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당원이 다수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또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지금 많이 바꾸긴 바꾸어졌는데 저도 뭐 출마를 한번 해보려고 필드에 내려가 보게 되면 곳곳에서 자기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진영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 세를 과시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 표가 몇 개 있다. 그렇게 해서는 그 향후를 변화시키기는 참 힘들다. 그리고 그 퀄리티를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청년 조직과 연계를 해서 조금 그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당시에 뭘 했느냐. 당협위원장, 우리 특징 당협위원장에게는 1년에 그 50파운드만 내도록 하고 국회의원들한테는 75파운드만 내도록 하고 그 당원들한테 로컬에서 돈을 거두어서 조직 운영이라든지 선거 비용도 부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정치의 생활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려가 보게 되면 그걸 정치의 생활화할 수 있는 근거들은 제가 2005년도 MB 선거할 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MB하고 경선을 붙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그때 할 때 이제, MB는 아무런 뿌리가 없었습니다. 당에.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근데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 필드에서 당원 모집입니다. 청년 당원도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45살이었습니다. MB가 대통령 되었을 때 제가 48살이었는데, 47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이 손을 잡으면 다 표가 넘어오는 겁니다. 제가 40대니까. 지금 그 통합당에서 청년이라면 몇 세인지 분류할 때 아십니까? 지금 50대가 청년 아닙니까? 45세를 이제 청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제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손을 잡으니까 중도표가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되지 아니하고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통합당이다 이러면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뭐 교수, 어깨 힘주는 사람들만 모이고 지역 유지, 그리고 이제 재벌,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영원히 가능성이 없다. 왜?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 하도록 지금 현재, 또 오세훈 시장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 오세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 하도록 막아놨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하류층, 그죠? 우리가 보수당이라면 상당수가 어떻습니까?
그 영국도 토지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부자하고 판사, 검사, 명문대가 출신인데 에드워드 히스라든지 마가렛 대처, 존 메이저 이런 사람들은 구멍가게 집 딸이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저변이 넓어지는 겁니다. 네. 요즘 통합당의 보수는 이제 진출하는 게 별로 참 보수 쪽에 교수는 이제 진출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좀 학교에서 이제 좀 쪼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좀 약해졌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적으로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글쎄 이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이게 법천하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 시비만 붙고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법 만드는 데기 때문에 법조인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영국 보수당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예. 보수는 그러니까 변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없어질 유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보면서 사회적 균형을 잡아가는 게 보수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데 그걸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그리고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수가 나아갈 길을 해서 이제 문고판, 우리 잘 알죠. 펭귄 출판사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 문고판 책을 만든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듭니다. 결국은 보수라는 지킨다라는 것인데 그 지킨다는 것은 과거에 수구적이고 이런 부분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켜나간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지도적인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보수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보수가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보 정당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수용을 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고 노조가 저런 말을 하고 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28년도에 보통선거권 줬는데 영국에서 과거에는 세금 내는 사람만 투표권 줬습니다. 누가 할게요? 보수주의자만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수당에서 젊은 층에도 주고 여성에도 주고 노동자에게도 주고 하자고 한 정당이 진보당이 아니고 보수당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바로 영국 보수당이 있고 20세기 이후에 또 4분의 3을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당에게도 많이 어필이 되고 많은 변화를 통해서 다음 정권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통합당에서 얼마 전에 백정원 씨 같은 경우 돈 잘 벌고 사회 기여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을 끌어들여 나간 게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어떤 정치적 역량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족을 붙이기가 좀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같고 오늘 이상직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수의 가치를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중에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전통 보수 또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보수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건 우리가 한번 또 귀담아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처칠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당에도 사회주의자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처칠이 정권을 1951년 탈환하고 64년까지 이제 보수당이 유지했는데 탈환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노동당의 혁신정책 노선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가부를 이야기하지 정권 안 잡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 마지막 제 역사에서 교훈이라 일단 정권을 잡고 이 현실적으로
처칠이 다시 수상이 된 후에도 처칠이 그전에는 참 이게 사회주의자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수당의 어떤 그 노동당 정책을 받아들인 부분은 일부 접목한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처칠도 그 이후에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네. 결국은 정권 잡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네. 그 잡은 후에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대신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